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맥스 기초, 그러니까 맥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부터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제가 이거 메모장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장을 먼저 일단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오늘은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맥스를 처음 하시니까 맥스가 어떤 애인지는 알겠죠? 요런 애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집이라서 2016을 쓰는데 학원에서 계신 분들 아마 2014 버전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더블 클릭해서 맥스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거 되게 오래 걸리나? 조금 걸리네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안 돼. 뭐지? 안 되나 설마? 되죠? 깜짝이야. 자, 그래서 맥스를 키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창이 뜨긴 하는데 그냥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카메라 조작법을 하기 전에 일단 여기 UI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일단 보시면 그 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UI들이 쭉 있고 이제 여기도 쭉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건 여기서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보시면 저장하거나 하는 걸 알아야겠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맥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뉴 새로 만들기겠죠 당연히. 이거 리셋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은 당연히 여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맥스 파일을 킨 다음에 여시려면 뭐 이렇게 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저장하기,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세이브 에즈로 항시 저장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포트, 익스포트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는 뭐냐면 맥스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건데 확장자명이 다른 애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익스포트는 당연히 내보내는 건데 확장자명이 다른 애로 내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설명을 그때 필요할 때 또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여기 또 조그만 아이콘 보면은 뉴 씬 여는 새롭게 여는 거 똑같아요. 오픈 저장하기. 자, 여기 보면 언두 리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혹시 포토샵 해보셨으면은 뒤로 가기 버튼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Z예요. 컨트롤 누르고 영어 Z, X 옆에 있는 Z를 누르게 되면 뒤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언두도 리두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요건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거겠죠, 리두는. 단축키는 언두, 컨트롤 Z, 언두 뒤로 가는 거. 리두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안 정해져 있는지 어쩌는지 잘 쓰지를 않아서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UI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에디트, 뭐 툴, 뭐 그룹, 뷰, 뭐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중에서 이제 모델링에 아까 요 익스포트, 임포트처럼 여기서 뭔가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모델링 하면서 여기 있는 걸 전부 써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들을 다 설명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능들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툴 같은 경우는 뭐 에디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지우는 기능이라든지 아까 제가 여기 문서에 여기 메모장에서 보였죠. 아마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뭐 QW 뭐 ER 있는 거가 뭐 요런 데 있어요. 무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메모장에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하기 전에 이 화면에 있는 요 뷰에다가 퍼스펙티브 뷰라는 애예요, 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만든 다음에 돌려보거나 할게요. 왜냐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거나 하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있고 걔를 돌려보는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러려면 여기 있는 크레이트를 알아야 돼요. 크레이트는 여기에도 있고요.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여기 크레이트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도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요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요렇게 박스를 누르면 나오긴 하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가 눌리죠. 네, 요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 크레이트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박스를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파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걸 만들면 보면은 여기 자, 다시 할게요. 박스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 박스를 다 이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가 계속 눌려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QWER 중에서 아무거나 누르시면 이렇게 박스 이게 꺼져요. 아니면 여기 모디파이 갔다가 여기 모디파이라는 애거든요. 얘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디파이를 갔다가 다시 크레이트를 누르거나 하면 이제 더 이상 박스가 생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요거 먼저 해볼게요. 자, 마우스 중앙 드래그 화면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 퍼스펙티브 뷰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이게 지금 노란색이 선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중앙 드래그가 뭐냐, 마우스 휠 버튼 있죠? 이거를 이렇게 꾹 눌러요.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굴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뭔가를 볼 때 이렇게 당겨서 보는 기능.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포토샵 해보셨으면 포토샵 안에 그 스페이스바 기능이 있어요. 확대 쫙 크게 한 다음에 내가 어디를 이렇게 옮길 때 이 손바닥 모양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포토샵에도.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입니다, 이건 맥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보이는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lt 누르고 마우스 중앙 드래그 똑같이 해볼게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Alt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똑같이 휠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굴리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내가 뭔가를 지금 박스죠? 박스 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돌려보다가 여기 위쪽이 좀 더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Alt를 떼고 마우스 중앙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또 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화면, 이거를 어떻게 게임하듯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맥스도 뭐예요? 게임을 만들 때 쓰는 게 맥스예요. 그리고 그걸 나온 것도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해보셨으면 요 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이렇게 뭐랬지, 처음 하는 같은 느낌은 안 들 거예요. 뭐 생소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컨트롤 알트 마우스 중앙 드래그 줌인 아웃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알트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똑같이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굴려주세요. 굴리는데 내 기준으로 그냥 마우스를 앞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 업 앤 다운. 마우스 휠이 어때요? 이렇게 굴러가죠?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누르지 않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스크롤 내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대 축소가 또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앵글이 먹어요. 뚝뚝 끊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빠르게 뚝뚝뚝 끊기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알트 눌러서 내가
좀 세세하게 확대 축소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뷰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냥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움직이고, 회전도 해보고,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컨트롤 Alt 눌러서 확대 축소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휠로 이렇게도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죠. 크게 보기, 분할이랑 한 오브젝트만 보기, 전체 오브젝트만 보기. 그래서 요거 Alt Q를 배우기 전에 일단 크게 보기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크게 보기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일단 맥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뷰로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2015년 버전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이 오브젝트 리스트라고 하는 애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 학원에서 배우실 때는 이게 없을 거예요.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요렇게 아예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까실 때 좀 버전 높은 걸로 깔면은 요거를 응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 없다고 뭐 작업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또 해볼게요. Alt W는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화면이. 자,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어때요? 이 테두리에 이 네모난 게 따라다니죠.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고요.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자유롭게 보는 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레프트, 왼쪽에서 보는 뷰. 여기는 위에서 보는 뷰, 여기는 당연히 정면이겠죠, 프론트.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나는 정면을 크게 볼래요 하면은 Alt W 눌러서 정면을 크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퍼스펙티브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요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Alt W는 알았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Alt Q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만 보기, 전체 오브젝트만 보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있어야겠죠. 얘 박스만 혼자 있으니까 다른 오브젝트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이거 크리에이트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콘이거든요. 그래서 누른 다음에 자, 클릭 드래그 하고 위로 올려서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만드실 때 보면은 여기에 이런 창이 생겨요. 항시 뭔가를 만들면 여기에 파라미터스라는 애가 생겨요. 그래서 얘도 조금 자주 보게 될 애거든요. 그래서 일단 콘을 만들면 이 콘에 대한 파라미터스가 생기고요. 요게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 0.5로 해주면 이렇게 좁아져요. 그리고 뭐 여기 바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높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면의 그 개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와이어가 보이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기능이거든요. 와이어 보이게 하는 기능은 일단 F4번으로 일단 알고 계시고 여기가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이거 다음에 또 알려줄 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파라미터스가 있다는 것까지만 일단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파라미터스가 이거 파란색으로 선택되고 이렇게 생성될 때만 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생성을 하면은 뭐 하라 그랬죠? QWER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서 더 이상 생성을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파라미터스가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 있냐? 여기 모디파일리에 있습니다. 모디파이인가? 그냥 모디파이인 것 같아요. 모디파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창이 있고요. 얘를 선택하면 얘에 대한 옵션들이 나오는 게 모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파라미터스가 여기 그대로 있죠.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가 또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좀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F4번을 눌러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몇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그 Alt Q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좀 돌려가면서. 자, Alt Q 한번 해볼게요. Alt Q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한 애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박스를 지금 선택한 상태거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집니다. 근데 아마 2014 버전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Alt Q를 눌러줍니다. 자, Q를 눌러줬더니 다른 애들은 어때요? 다 사라졌어요. 다음에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밑에 있는 전구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요거를. 그래서 얘를 클릭을 다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요런 원리입니다. Alt Q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다시 나오게 하려면 얘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선택되고, 잠깐만, F4번으로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네요. 16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보면은 선택된 애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와이어가 표시가 되고, 안 된 애들은 그냥 보통의 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얘를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Unhide All이 있고 Hide Unselected가 있고 Hide Selec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Hide Selection부터 알아보죠. Hide Selection은 뭐냐? 내가 선택한 애들을 숨기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ide Unselected는 뭐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은 애들을 숨기는 기능인데, 당연히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으니까 여기 나머지 3마리도 다 같이 사라지겠죠. Hide Unselected 눌러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나 다시 얘네들 보려고 그랬더니 Alt Q에서 그 했던 요거는 안 돼요. 눌러도 얘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클릭을 한 다음에 Unhide All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뿅 하고 나와요. 요런 원리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Alt Q랑 방금 알려드린 Unhide All, Hide Unselected, Hide Selection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지워버렸네. Alt X를 한번 볼게요. Alt X는 뭐냐면 이렇게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르고 X를 누르게 되면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투과돼 보이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과가 되는 기능이고, 한 번 더 선택을 한 다음에 Alt X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Alt X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또 Alt X 누르고. 자, 그 다음에 F3번, F4번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F3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애들이 와이어만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다시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F4번을 눌러놨기 때문에 선이랑 면이랑 같이 보였던 거고요. F4번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엣지랑 이 면이랑 같이 보이는 기능이에요. F4번은 이런 기능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F3번을 눌러서 이렇게 엣지만 보이는 상태였어요. 근데 나 다시 면을 보려고 F4번을 눌러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요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화면이 안 바뀌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아까 이제 좀 뭐랬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아무튼 요걸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F3번 누를 때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퍼스펙티브 옆에 이게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F3번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해요. 얘를 눌러보면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와이어 프레임이 단축키였던 거예요. F3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F3번을 눌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에서 다시 요거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얘를 다시 요런 애나 아니면 요런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 단축키가 Shift F3으로 돼 있네요. Shift F3.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바꾸신 다음에 F3번을 누르면 아마 단축키가 다시 먹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4번은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F3번을 자, 지금 어때요? 엣지랑 면이 같이 보이죠? F3번을 눌렀어요. 이 다음에 한번 F4번을 누르고 F3번을 눌러보면 어때요? F3번이 4번이 안 눌린 게 아니고 어때요? 눌렸는데 이 화면 뷰에서 안 바뀌는 것 뿐이에요. F3일 때는, 와이어 프레임일 때는. 그런 원리로 일단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3, F4 했고, 자, Z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난 요것만 빠르게 확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Z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얘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내가 만든 것들이 중앙 이렇게 화면에 다 잡히게 되는 기능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Z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는 당연히 이렇게 지우는 거겠죠. 이렇게 선택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를 선택할 때 추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미리 알려드리냐면 앞으로 이거 계속 쓰셔야 돼요. 뭔가를 할 때, 뭔가를 이렇게 모델링 할 때 추가 선택 해제 이게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릭 드래그도 돼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 들어가면 추가 선택이 되고요. Alt로 클릭 들어가면 이렇게 빠지고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빼고 다 지워볼게요. 딜리트가 지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항시 우리는 어때요? 이게 오브젝트가 선택을 한 다음에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Q부터 볼게요. Q는 뭐냐면 얘가 보면은 Q를 누르면 얘가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꾹 눌러보면 이렇게 Q에 대한 옵션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택 영역이에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선택 영역이 어때요 지금? 얘가 네모나니까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네모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바뀌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뀌어서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동그라미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그 포토샵의 그 직선 라sso 툴처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얘는 그림으로 그려서 선택하는 기능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뭐냐면 스프레이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 근처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기능.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네모로 바뀌고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보면은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가 됐어요 하면서 당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얘를 보고 이제 얘를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애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Q를 빠르게 이렇게 따다다다닥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쉽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W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은 뭐냐면 W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Q였을 때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피봇이나 아니면 기즈모라고 불리는 애거든요. 얘가 이렇게 있고 W를 누르면 이렇게 축 방향이 생기면서 이런 I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움직이는 애야. 이렇게 움직이는 애인데 일단 얘를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둘 거냐면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 먼저 봅시다. 그래서 축 방향대로 이제 움직이는 걸 해볼게요. Y축 방향대로 움직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Y축 방향을 잡고 이거 녹색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X축 방향으로 당연히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여기 잘 보세요. X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보면은 제가 X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때요? 밑에 있는 수치가 움직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직접 이렇게 숫자를 써서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원리예요.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여기 좌표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둘 거냐면 얘를 000에다가 두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0을 누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잠깐만 여기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X랑 Z 사이에 보면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움직이면은 밑에 있는 이 수치 보이세요? 요거 두 개. 얘네 둘이 어때요? XZ가 움직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XZ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Z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돌리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수치가 어때요? 3개 다 움직이죠. 이거는 당연히 3개의 축으로 다 움직이게 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000에다가 두고 만드실 때 000에다가 두고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파라미터스를 조절해서 정육면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둘둘둘 하면 이렇게 선도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 알려드릴 건데 뭐냐면 ER 하기 전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미터라고 수치가 있을 건데 지금 학생분들은 그 수치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없는 학생들은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있는 학생들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들 때 이 수치가 있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이 수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크기를 못 맞춘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뭐 맥스 안에서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시 이거를 미터로 해놓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 설정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뭐 다 달라요. 뭐 센치로 해달라 그러면 센치로 해주면 되고요. 뭐 미터로 해달라 그러면 미터로 해주면 돼요. 그거 어디서 조절하냐면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쓸 수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에 가보면 유닛 셋업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요런 애가 나와요. 그리고 얘가 아마 기본적으로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숫자가 없대. 저기지 단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매틱으로 바꿔주고 우리는 미터로 놓고 항시 쓸 겁니다. 그래서 미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회전하고 요거 알아보죠. 자, 그리고 Q를 눌렀을 때 여기가 아까 활성화 된다고 했죠. W를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회전 이거 단축키가 영어 2거든요. 얘를 눌러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단축키만 눌러도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까 얘 뭐라 그랬죠? 기즈모 피봇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얘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어요? 따르게 변했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돌리시면 돼요. 이게 노란색이 이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란색은 당연히 Z축이겠죠. 그래서 Z축을 이렇게 돌리시면 여기 보면은 밑에 어때요? 여기 수치 변하죠? 똑같아요. 아까 무브랑 이렇게 X축으로도 돌릴 수 있고 Y축으로도 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000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랬다. 이게 진한 회색깔 보여요? 진한 회색깔. 얘는 뭐냐면 이런 애예요. 그래서 아까 무브에서도 어때요? 세 개의 축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죠. 얘도 세 개의 축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세 개의 축이 도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회전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잘 안 쓰겠죠.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요렇게 돌려서 뭔가 내가 맞출 때 쓰는 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바깥에 보면 또 이런 흰색, 회색깔이 보일 거예요. 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보이는 뷰에서 요런 식으로 돌리는 애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돌리는 애. 이해되죠? 요렇게 돌리는 애예요. 자, 그럼 얘를 다시 000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회전에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요거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거예요. 앵글 스냅 토글이라는 애인데 얘를 눌러주게 되면 회전을 하실 때 요렇게 지금 5도씩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요런 원리야. 앵글 스냅 토글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돌릴 수 있어요. 이 지금 5도로 지금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클릭하면은 여기 보면은 옵션이 있고 여기 앵글이 있어요. 그래서 앵글이 지금 아까 5라고 적혀 있어서 5도씩 이렇게 끊겨서 돌아간 거예요. 한번 회전시킬 때마다. 얘를 내가 원하는 뭐 12로 하면은
12도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17도로 돌아갔죠. 한 번 더 돌리면 29도. 네, 그래서 앵글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단축키는 A입니다. A. 아닌가? A 맞죠? A 누르니까 지금 켜졌다 꺼졌다 하죠. 네, 그래서 앵글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빵빵빵에다가 두고,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한번 알아볼게요. 스케일은 뭐냐면 R을 눌러서, 이번엔 이 기즈모 피봇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근데 이것도 무브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똑같아요. 요렇게 늘리면,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어때요? Y랑 Z 두 개만 움직이죠. 요런 원리예요. 당연히 요 가운데 쪽을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굴리면 다 같이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000이 아니고 기본 이렇게 100으로 설정이 되고, 기본으로 100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 얘를 건드렸잖아요. 건든 다음에 얘를 놓으면은 여기 그 갈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 얘도 꾹 눌러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소할 때 많이 쓰고 자주 쓰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를 틀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고 얘를 100으로 아무리 입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다행히 다시 되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알려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3개의 면을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하거나 수치를 적어서 세 군데를 다 같이 똑같이 쓸 때 주로 많이 쓰고요. 보면은 여기 꾹 누른 다음에 아니면 R을 한 번 더 누른다거나 하면 바뀌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나 200으로 늘리겠다, 여기는 뭐 150으로 늘리겠다, 얘는 뭐 125로 늘리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요런 애가 나와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소 확대가 되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부피로 축소 확대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아무튼 저는 근데 이걸 많이 안 써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축소 확대할 일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모델링 하다 보면.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끔 이제 하다가 보면은 얘가 눌린 채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돼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R을 한 번 더 눌러서 얘로 다시 바꾸던지, 아니면 얘를 꾹 눌러서 요걸로 바꿔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R까지 다 했고 F12번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F12번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세세하게 조절할 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W 무브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2도 회전도 나와요. 똑같이.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뭔가 조절할 때 쓰시면 편안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기본 여기 있는 QWER 줄이고 키우고 돌리고 움직이는 거를 다 익히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일단 해보셔야겠죠. 이 영상을 쭉 한번 보시고 그거를 따라 하시던지, 아니면 보시는 도중에 한 번씩 따라 하시던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딜리트는 당연히 삭제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맥스를 어떻게 키고 저장하고 열고, 그 다음에 UI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선택하고 회전하고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